글 1000개 쓴 남자 글 1000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1억 원 벌어 보셨어요? 1억 정도, 연 1억 정도 벌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정말 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PDF 판매로 연봉 1억 달성하는 방법, 그것도 종결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DF를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간단한 한글 같은 문서 쪼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타이핑만 칠 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버는 소득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불과 몇십 쪽짜리 간단한 PDF 만들고 판매해서 인생 역전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3만원짜리에서 6만원짜리 문서 파일을 한 달에 1000개나 2000개씩 팔아서 1년에 1억 수준 혹은 무려 월에 수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돈 버는 원리, 그 비밀도 제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이 영상 앞에서 잠깐 소개가 나왔죠. 5개월 수익 9천만원 달성했습니다. 물론 제 경우는 강의와 PDF 수익 포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약간의 글쓰기 노하우만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득을 얻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PDF 문서 판매로 큰 소득을 버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일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관점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길 바랍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정말 방향성 있게 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안 놀고 하루 10시간씩 코피 터지게 일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지금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전부 한강 보이는 아파트 샀어야 돼요. 아무튼 고정관념을 이제 정말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상에서 돈 버는 원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이분이 꾸준히 앞으로 열심히 직장을 다닌다면 언젠간 연봉 1억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확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지금 백수는 두어 달 만에 연봉 1억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직장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직장인은 지금 다니는 직장 때려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괜히 희망 고문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단지 그 방법과 원리를 알면 우리도 연봉 1억 이상 소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제 사례도 이미 앞에서 검증드렸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판매 원리, 정확하게는 판매가 되는 원리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가능한 원리입니다. 왜?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니까요. 사람들 심리에 대해 이해하면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나오는 원리만 알고 써먹어도 앞으로 인생에 확실한 치트키 하나 생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왜? 이 방식을 경험해보면 내 주변에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정말 널렸었구나. 당장 내 경험이나 특출난 지식, 자격증이 전혀 없어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나도 연봉 1억 자력으로 만들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목차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그리고 핵심만 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디서 팔 것이냐입니다. 판매 채널 이야기죠. 우리가 만든 문서를 팔아야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저 바깥에 오프라인이라면 매장을 얻거나 과외 선생님처럼 전봇대에 이제 방을 붙이고 다니거나 돈 들이기 싫으면 당근마켓에서 니아까 한 개 사서 문서 출력해서 호시켓으로 찍어서 팔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실 분 계실 겁니다. 진짜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세상에는 정말 지금도 믿기 힘든 일들이 아주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니아까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문서를 판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새 핫한 크몽이나 탈잉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어요. 먼저 개인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는 생략할게요. 다만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는 전부 내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찾아와야 판매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아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초반에 어려움 없이 가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크몽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원포인트로 이야기할 겁니다. 크몽은 이미 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대 사이트라서 우리가 따로 홍보하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수수료가 20%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따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플랫폼을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한다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때 블로그나 카페 쉽게 키우시면 됩니다. 판매하는 단계에 와서는 사실 시간이 정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때 슬슬 블로그나 카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PDF 판매 비즈니스가 진짜 재밌는 게 초반만 문서 만들 때 시간이 좀 들어가고 그것도 하루나 한 3, 4일 정도? 나중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없이 주문 들어오면 파일 보내주고 읽고 싶던 책이나 읽으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바라던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두 번째, 내 PDF 저작권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내가 만든 문서가 잘 팔리면 꼭 복사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지식은 없듯 나도 누군가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비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열받으니까 내가 문서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만큼은 최소한 방지해야겠죠. 여기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먼저 실제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다른 사람이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쓰면 소송하더라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좋은 컨텐츠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시고요. 초창기에는 그냥 살짝 겁만 주는 수준이면 됩니다. 이 영상 본 분들 전부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문구를 자료의 처음과 끝에 넣는 거예요. 끝에 본 자료는 제작자의 창작물이며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만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출할 시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정도 메시지면 80~90%는 딴짓 못합니다. 어떻게든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왜? 진짜 중요한 돈 버는 원리는 이런 데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악당인데도 성공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뻔뻔해 보이지만 사실 상상 이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거 베끼지도 않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거 하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고작 월 1000만원 일단 목표를 잡는 건데요. 아무튼 좀 이야기가 좀 샜는데 여기에 두 번째 장치, 문서를 쉽게 복제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워터마크를 달아주는 겁니다. 워터마크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자신만의 마크를 문서에 넣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겁니다. 이미지 보이시죠? 워드 기준으로 MS 워드 맨 위 메뉴에서 디자인 메뉴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워터마크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거 눌러주고 원하는 경고 메시지를 써주시면 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들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영상에서 이걸 알고 사업에 적용하는 사람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난이도는 옆집 초등학생도 알 만큼 너무 쉬운데 왜 누구나 못하는지 아시겠나요? 판매하는 순간 당신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일 때는 부모의 고생과 피땀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도 정작 자식의 어려움과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역할이 옳은 소리나 하고 불량식품 못 먹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데 안 보여요. 이런 건 뭐 지식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와 조금 유사하죠. 판매자는 반드시 이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냐면 무조건 팔아야겠다. 비싸게. 그리고 아주 많이 팔아서 부자 돼야지.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야지. 라는 불치병입니다. 이 병은 사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틀이죠. 틀. 이런 틀. 사업에서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돈을 조금 버는 사람, 그리고 잠깐만 큰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요. 이 세 가지 부류가 나눠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대방 심리를 알고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이거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는 분이라면 아마 영원히 월 1000만원도 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악담이 아니라 이게 성공의 열쇠니까 제가 진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그 잘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해서랍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실컷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제품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잘한 거죠. 제가 예전에 물레동 GS타워인가 거기서 해물집 하려고 가게 계약했는데 그냥 지인 말만 듣고 한층 밑에 있는 부동산도 안 가봤어요. 주변에 직장인들 유도인구도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상권은 그냥 망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기서 제가 딱 1년 버티다가 3억 넘게 까먹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저 한층 밑에 부동산 가서 여기 가게들 어떠냐고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혹시 다른 업종을 했을까? 뭐 이런 후회를 조금은 하긴 해요. 빅데이터가 나온 세상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으로 사업합니다. 이게 90% 확률로 망하는 자랑스러운 테크트리죠. 귀가 빠지게 듣는 내용들 살다 보니 그런 게 진리가 맞습니다.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상대방을 이해해라, 고객을 파악해라. 이런 게 돈이 벌리는 핵심 원리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골치 아픈 2년짜리 대학원 MBA 과정보다 하루면 후루룩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원합니다. 이렇게 PDF가 미친듯이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 좀 드릴게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100시간 하더라도 누군가는 50만원 벌고 누구는 1억을 법니다. 이유는 방향성에 있어요. 꼬린 지점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영상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곱하기 100배 나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이게 생산성의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아주 적은 돈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걸 갖고 싶어 해요.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사람들이 사기에 많이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정해진 값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중고차 사기 당하는 거 보세요. 아무튼 뭐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싸고 좋은 걸 팔면 부자가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단 초창기에만 이게 포인트죠. 바로 여기서 가격 전략이 나옵니다. 프라이싱. 이걸 경영학에서는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시장에 경쟁자들이 많을 때 해당 분야에서 최저가로 파고들어서 나만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이 전략이고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PDF 판매자들 많잖아요. 제가 들어갈 때도 이미 많았어요. 근데 저는 성공했잖아요. 제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사람들 구매 심리를 알고 맞춤 전략을 쓴 것 뿐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초창기에는 최저가에 판매하고 2-3주 지나서 어느 정도 후기나 리뷰가 쌓이면 가격을 20%에서 30% 정도 이상 올립니다. 왜요?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왜 사람들이 돈 조금 벌면 비싼 벤츠 살까요? 벤츠는 E클래스도 한 대당 한 7천만원, S클래스는 가장 싼 거 S350도 최소 1억 5천 이상 가져야 돼요. 국산차보다 비싼 벤츠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좋아서,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벤츠 타는 나를 좋게 봐주고 뭐 정말 부자들이야 여기서 벤츠 가지고 존내만해 하는 걸 뭐 우습게 볼 수는 있어도 대다수 사람들한테 벤츠는 나쁜 차가 아니니까 좋은 차가 맞죠. 벤츠의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 값
값어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벤츠가 좋은 차인 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앞서 초창기에는 제가 왜 싸게 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파는 문서가 벤츠 이상의 값어치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이 파는 그 문서가 값어치가 없게 보입니다. 가치는 시장이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즉 내가 내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마추어나 하는 일이에요. 가치는 이런 겁니다. 누가 2억짜리 벤츠를 1억 5천에 판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살려고 하겠죠. 무려 5천만 원이나 깎아주니까요. 사람들이 벤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품의 가격을 깎아주면 저거 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썩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상대방이, 시장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뭐 수원시장, 서울시장 아닙니다. 마켓이에요, 마켓. 아무튼 다시 반복할게요. 시장에서 가치 입증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가치는 시장, 즉 고객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 당신이 시장에서 가치만 제대로 입증한다면 문서 쪼가리 한 개가 되더라도 만원, 10만원 또는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 입증입니다. 이제 답 나왔죠? 이 가치를 입증만 하면 당신은 당장 부자가 됩니다. 가치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이해가 다릅니다. 가치는 숫자로 표현돼요. 이를테면 후기 숫자, 리뷰 숫자, 가격 이런 거. 왜? 비대면이니까. 믿을 만한 자료는 오직 수치뿐이니까요. 이게 온라인의 한계고 동시에 이게 온라인이 주는 기회입니다.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한계와 기회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일 뿐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한계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사업가는 문제 해결사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딴 데 업체다가 수백만 원 주고 후기 사다 씁니까? 뭐 빈박스 보내고 스마트 스토어 후기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후기 쌓는 방법 배웠어요. 아주 쉽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세상에 처음 나온 여러분의 문서는 초라해 보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검증 안 된 문서를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자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비싼 값에 팔리지는 않겠죠. 이 안에 진짜 보물섬 지도가 들어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사요. 아시겠죠? 이게 가치 입증입니다. 누가 이걸 사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후기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돈 5만원 주고 샀는데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봐서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그냥 다른 거 삽니다. 비싸게 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만은 합니다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요. 다만 사업가는 이런 게 있어요. 소득이 없으면 힘듭니다. 누가 나 돈 안 줘요. 누가 나 힘든 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힘을 주고 힘을 내야 되는 게 사업가예요. 여기서 소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싸게 팔아서 후기도 많이 받고 소소한 소득도 올리면 좀 감질맛은 나도 힘도 나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도 초기에는 싼 가격에 파는 게 후기를 쌓는 것, 즉 가치를 만드는 돈 안 드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교과서에서 엄청난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시장을 집어삼키는 전략이라고 나온 내용이에요.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쓰는 전략입니다. 사실 대기업들은 다른 분야 진출할 때 빅플레이어들 쓱 보고 잡아먹고 들어가기도 해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우린 그럴 수 없으니까 전략에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처음에는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무조건 최저가에 판매하는 거예요. 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 이게 목표니까요. 1차적으로 신뢰는 가치입니다. 그럼 가격 어떻게 매기면 될까요? 간단하죠. 비슷한 제품 검색해보고 저렴한 게 2만원이다 싶으면 나는 8천원에 9천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9천원까지가 떡 싸먹은 셈 치지라고 구매자가 슬슬 나타납니다. 시장 침투예요. 별 기대 없이 샀는데 웬걸? 생각보다 좋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원체 싸기도 했고 그럼 기분 좋은 후기가 나옵니다. 기분 좋은 후기가. 이게 후기 잘 받는 방법이에요. 기분 나쁘거나 큰돈 쓰고 별거 없으면 테러 당합니다. 이런 잔기술들이 큰돈 버는 핵심입니다. 후기가 20개, 30개, 50개 쌓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도사리고 그저 친절하시면 됩니다. 후기에도 답글 잘 달아주세요. 그럼 내가 판매하는 게 벤츠급은 안 돼도 소나타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제 후기 4, 50개쯤 쌓이면 그럼 값을 좀 올릴 때가 됐습니다. 내용은 살짝 더 추가해주고 수정해주시고요. 기다리는 시기 동안 조금씩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문서에 몇 줄 추가만 하면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단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써야겠죠.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했다는 이런 명분을 주고 글에다 쓰고 가격을 9,000원에서 2만원 혹은 3만원 정도 올립니다. 2배 이상 올리는 거죠. 후기 50개쯤 쌓였다는 건 대략 한 8, 90개는 팔렸다는 거니까 이걸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고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한 7, 8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가격은 예를 들기 위한 건데 최저가 검색해보시고 일단 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2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면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내 소득은 100에서 150만원 정도로 올라가겠죠. 이 돈이면 하루 종일 1시간도 일 안 하고 버는 거라 진짜 쏠쏠한 금액입니다. 기존에 후기를 쌓아놓는 건 나만의 차별성이 됩니다. 가격 올렸다고 욕먹는 일은 이제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앞서 이제 벤츠의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의 본질은 운송이나 이동이죠. 그런데 이 본질에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 빠져 있어요. 사람은 단순한 목적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영심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걸 갖고 싶어 한다고요. 여기서 진짜 좋은 건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검증된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불안한 걸 싫어합니다. 후기가 수십 개나 100개 이상이면 돈 꺼내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고 나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자기 합리화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요. 이렇게 후기가 100개 정도 쌓이면 내용을 좀 더 고도화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립니다. 값을. 그럼 내 소득은 당초 70만원 수준에서 3,4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1시간도 안 되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가격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소득을 높이는 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1:1 컨설팅이죠. 이미 문서를 판매하고 있는 여러분은 전문가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칭해주거나 컨설팅 해줄 능력을 이미 갖춘 거예요. 판매가 100개 이상 일어났잖아요. 무명 배우도 단역 몇 번 출연하고 연기학원 선생하고 대학에서 교수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먼저 했다는 그 경험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몇만 원짜리 팔다가 컨설팅은 10배 이상 받았습니다. 1시간에 최하 50만 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안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제가 전문가의 시간은 금입니다. 2단계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되면 3개월 소주 한 잔 사시고 후기 써주시고 2단계부터는 소득을 확 높이는 것과 병행해서 번 돈을 옷 사입고 외제차 할부 끈 데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강의도 듣고 책 보는 데 쓰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성장하는데 돈과 시간을 이제는 쓰시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방황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무척 재밌을 겁니다. 왜?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다른 문서들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존에 없던 수익이 생기거나 기존 수익보다 더 잘 벌면 가오가 생겨요. 눈빛도 막 간지가 나요. 소위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간 해보고 싶었던 그러나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빨리 선정해서 한두 달 안에 빠르게 배우고 습득해서 이걸 또 다른 문서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연쇄 창업이나 연쇄 아이템 출시를 목표로 움직이세요. 저는 전혀 모르던 분야에서 5개 넘는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기존 경쟁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수백만 원씩은 벌었습니다. 아마 계속했으면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도 벌었을 거예요. 이제 어떤 걸 만들어 팔아도 최소 수백원 버니까 돈 걱정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왜? 가격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진짜 중요한 실무가 남았죠. 먼저 PDF는 그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데 어떻게 판매하지라는 문제를 해결할 차례예요. 좀 길죠? 이런 것까지 전부 알려줘도 괜찮나요? 라는 분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할 사람만 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중 아주 극히 일부만 무언가 깨닫고 따라 하실 겁니다. 많으면 5% 정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는 아이템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세요. 그럼 분명 길이 보입니다. 초보는 그래도 초보인지라 마음도 무겁고 쉽게 손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무려 8개월을 넘게 방황했어요. 망설였어요. 완전 초보는 문서 한 장 만드는 것도 어렵죠. 어린애들은 이거저거 막 만져보잖아요. 초창기 사업가도 그래야 됩니다. 다칠 거 생각하고 귀찮을 거 생각하면 다른 거 하셔야 돼요. PDF 100% 만드는 2가지 방법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벤치마킹입니다. 남들은 PDF 문서를 어떻게 판매하는지 가장 싼 거 한두 개 사서 보세요. PDF 만드는 강좌 이런 거 뻔한 거 보지 마시고 실전 문서들 판매되는 노하우 문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돈 여유 좀 되면 좀 더 비싼 거 2개 정도 사서 서로 잘 큐레인해서 붙여서 내 의견 붙여서 판매도 됩니다. 벤치마킹의 묘미죠. 어떤 분야의 문서도 판매할 수 있는 특급 비결이에요. 두 번째, 책 몇 권 읽고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문서를 만들어 파는 방법이에요. 같은 분야 책 2-3권 사서 핵심 내용만 추려서 30페이지짜리 문서로 만들고 그걸 파시면 돼요.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꽃꽂이 이런 거 있죠. 벤치마킹이든 책이든 실제 공부가 되니까 자기 성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 5,000원에 팔아도 잘 팔립니다. 후기도 쌓이고요. 그런데 벤치마킹하거나 스스로 문서를 만들 때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잘 팔리는 문서들은 이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생각합니다. 의식의 흐름, 즉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고 설득됩니다. 아니 이미 팔아놓고 무슨 설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영원히 하수일 수밖에 없어요. 큰 데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거든요. 눈치 빠른 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죠. 이와 같은 순서는 판매글 쓸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좋은 후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요. 사실 어떤 문서든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빛이 나는 내용은, 즉 좋은 내용은 설득이 되는 글의 배치에서 나옵니다. 배치.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우리가 스릴러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스릴러 영화의 레전드인 그 카이저 소제 그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 스릴러 영화는 이제 결말이 중요한데 누가 영화 보는데 갑자기 절름발이가 범인이다라고 소리치면 어떻습니까? 영화 스포 때린 놈하고 나라 퍼는 놈하고는 동격이에요. 인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실제 신촌에서도 있었죠.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일 거예요. 이 구조에 맞게 이 사람이 한 말을 전부 집어넣어서 그룹핑 해보세요. 이거 1시간이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방식을 안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영상에서 이것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조만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국 뭉뚱그려서 글쓰기 능력이 소득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글 1000개 쓴 저 같은 사람에게 온라인 비즈니스는 황금 어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거창한 능력이 아니고요. 이 글쓰기
어떻게든 제가 조만간 영상 두어 개로 종결 내드릴게요. 구독하신 분은 놓치지 않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판매 상황 시뮬레이션이에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필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PDF 올리기부터 노출, 거래 시작, 구매 확정, 그리고 수익금 수령하면 끝입니다. 판매 사이클이 이거예요. 지금 이미지는 제가 쓰고 있는 안내 멘트의 예시입니다. 자, 앞서 보신 안내 멘트는 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실 분 캡처하셔서 본인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PDF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만든 PDF를 크몽이나 타링에 올리면 노출됩니다. 세 번째, 구매자가 등장할 겁니다. 그럼 1분 안에 거래를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술 마실 때도 안내 멘트 미리 써놓으면 1분이면 거래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 구매 확정하고 후기가 나왔으면 정성 들여서 답글 써주시면 됩니다. 왜 정성 들여서 답글을 달죠? 답글은 당사자 보라고 쓰는 글이 아니에요. 아직 구매 안 하고 주저주저 고민하는 사람들 빨리 구매하라고 던지는 마케팅 메시지인 겁니다. 가장 좋은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세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스트예요. 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됐다면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이 영상은 똑같이 100시간 일하더라도 성과에서는 곱하기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돕기 위해서 제작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영상 누르는 사람이 꼭 월 1000만원 이상 버시더라고요. 그럼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천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300만원 벌어보셨어요? 한 달 말고 하루에? 저는 이미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차는 다 썩은 소렌토 끌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뭐 비싼 차는 아니지만 벤츠, BM 이런 거 끌고 다녔는데 다 부질없어요. 그 우르릉 꽝꽝 소리 나는 그 포르쉐 911이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급의 차가 있지, 소렌토나 벤츠 클래스나 다 그게요. 똥차. 돈이 한 달에 한 5천만원씩 나오면 양가 부모님 1000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그때쯤 융자 없이 벤츠 지바게이나 소소하게 끌고 다닐 겁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연도,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건물 한 채도 올리고요. 저는 영상 시작부터 약속드리는데 진짜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IQ 100 넘는 분이라면 무조건 월 500만원 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방 성장해서 저보다 훨씬 빨리 포르쉐 건너뛰고 중고르기니도 말고 융자 없이 람보르기니는 우습게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업적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눈에 힘 빡 주고 키보드 타이핑 정도를 칠 줄 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소득을 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망치는 어떤 고정관념, 뭐 편견 그런 것만 좀 없애고 보세요. 제발.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고 자기를 한 달만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진짜 방향성 있게만 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런 방향성에 해당되고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 노력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돈 버는 원리는 무슨 대단한 개념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작은 데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걸 또 알려주면 또 어떤지 아십니까? 이까짓 게 뭐라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꾼다고? 저는 이 방식만으로도 인생을 정말 바꾼 사람인데 그것도 6개월 만에. 실제로 이거 알려드리고 인생이 바뀐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저에게 진지하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분 안 계십니다. 다 지가 잘한 줄 알아. 사람이 왜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면 정말 인정받은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만 받고 입 싹 씻는 인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90% 이상의 분들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아주 잘 보고 있다고 하시고 구독도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계속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특징이 다른 비슷한 채널 가면 똑같이 또 고맙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성장하시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저는 칭찬드려요. 주변에 아이템도 정말 많고 성공하실 분도 너무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전부 다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지. 이건 양심과 돈벌이 사이에서, 이 두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요 이미 수십만 유튜버가 되고도 남을 뿐인데, 혹은 엄청난 사업가 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몇백 몇천에서 끝나는 거예요. 고생은 아주 오지게 하고요. 제가 그런 균형을 오늘 이 짧은 영상으로 잡아드릴 거고, 지금 어지간히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도도 해보신 분은 아마 오늘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인간 심리에 대해서 기본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럼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대단한 분들에 비한다면 별 볼 일 없어요. 하루에 300만원 정도 벌어봤고 한 달에는 2, 3천, 뭐 5개월에 9천만원 정도까지만 벌어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곧 약 한 달 뒤부터는 이 소득에 0 하나 더 붙을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는 금방 알게 되십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인데 저보다 높은 수준인 분들은 어차피 이거 안 보실 거고, 여러분들께서 저 정도는 밟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정도는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예요. 이 위로 가시면 더 좋은 분들 많으신데 이제 그때는 그분들 말씀 들으시면 되겠죠.
그 유튜버가 됐든 뭐 사업가가 됐든 어쨌거나 됐고, 저는 그렇게 낮지 않은 소득에 비해서 일한 시간은 평균 하루 1시간도 안 됩니다. 이런 거에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은 앞에 제 멘트 안 들으신 겁니다. 편견 버리세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 버는데 쓰는 시간은요, 하루 10분도 안 됩니다. 안 믿을까봐 하루 1시간이라고 좀 늘린 거예요. 저는 직장 다닐 때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주말도 밥 먹듯이 출근하고, 욕도 밥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받았느냐? 30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스터디파이 한남동 스튜디오에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온라인 클래스 마지막 촬영하고 왔는데요. 이 강의 촬영하는 내내 제 전자책이 계속 결제가 돼가지고 강의 촬영하는 중간중간 전자책 보내드리고 뭐 촬영도 다시 하고 막 그랬어요.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거 다 보내드리는데 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미 40만원 50만원 이상 벌면서 강의도 계속 촬영했던 거예요. 월급쟁이였으면 그 시간에 욕먹고 있었겠죠. 월급쟁이 관두면 남는 건 뭐다? 나와서 써먹을 지식이나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분은 사기꾼이라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속으로 겁나게 웃을 겁니다. 야, 고작 그거 몇만원 벌고 여기 나와서 그렇게 투잡도 이렇게 떠드냐? 라고 엄청 많이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하루에 1억 버는 분도 있어요. 이건 놀랍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사업의 세계나 이런 유튜브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요. 자랑거리나 뉴스거리조차도 안 돼요. 저도 불과 6개월 전에는 비슷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놈들은 100% 사기꾼이야? 라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절대로. 저도 거의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이 되진 않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돈 걱정하면서 사는데, 지금 여기서 돈 몇 푼 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은 못 벌어도 좋아. 그런데 최소한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못 버는 거하고 알면서 못 버는 건 그래도 출발선이 다르고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알면서 못 버는 분은 아직 실감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이분들 어떤지 아세요? 제가 했던 말들 또는 뭐 비슷한 남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그제서야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실천조차 못하니까. 이런 타이밍이 오면 이런 걸 대호각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짜증나시겠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마법처럼 진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고요. 저는 알면서도 무려 몇 년간을 실행하지 않고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소위 진짜 개나 소나 다 실행해라. 그런데 니네 실행 안 하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고, 우린 또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비정신, 즉 그 돈 이야기만 하면 왠지 뭐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만 안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면서 또는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이중성에만 갇히지 마세요. 어딜 보면 이 사람이 돈 벌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근데 한눈에 알 수 있긴 해요. 바로 이 사람이 쓴 제목만 보면 알아요. 왜 뜬금없이 제목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글쓰기에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나는 걸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전자책 한 편은 쓰시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만든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든 후에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들을 봐야 진짜 돈 버는 원리를 뒤통수를 빡 맞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제 경력에 비춰서 단언컨대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수원역에서 뱀 2만원 걸 꺼내놓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약 팔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좌판 깔아놓고 뭐 골라 하시던 아저씨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그 판매 활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건물 사고 다 빌딩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간들의 주의를 확 끄는 마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 너무 신기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뱀한테 이 닭 같은 어떤 먹이를 주려고 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 같은 애들은 다 쫓아내요. 애들은 가라고. 왜? 어린애들 정서에 안 좋아서? 천만에. 저 같은 10살짜리 어린애들은 그 비싼 약을 살 능력이 안 되거든. 거기 앉아있는 어른들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튜브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려 99%의 중요도는 바로 썸네일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썸네일을 잘 다루는 사람은 사람의 행동까지 바꾸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즉, 이 썸네일은 앞서 이야기한 수원역 앞에 그 아저씨가 가지고 왔던 그 큰 뱀인 거야. 뱀.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인사이트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단한 오만이죠. 사람들도 그 정도 지식과 인사이트를 분별할 능력들을 전부 갖고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약 팔아보세요. 아저씨 거짓말쟁이죠? 대번에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판단 능력도 그렇고. 이런 존재를 단순히 얄팍한 지식이나 인사이트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한 거예요. 주의, 태도, 행동순으로 사람은 바뀝니다. 수원역 그 아저씨는 자기 지식이나 약이 어떻게 효능이 좋은지, 어떻게 워킹이 되는지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큰 뱀을 보여줬지. 처음에는 그 뱀을 보려고 사람들이 마구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 뱀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자기 약을 팔려고 사람들을 모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 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주목도만, 주의만 끈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먼저 끈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진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는 내용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이래요. 어떠냐면, 나는 저 사람이 보여주는 뱀 좀 징그럽고 무섭지만 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그 뱀 보려고 온 거야. 저기 쌓여있는 저 약은 절대로 사지 않을 거야 라고. 또는 이렇죠. 나는 저놈이랑은 절대 안 사겨. 저놈이랑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저 정치인이 하는 저 따위 공약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저놈이 파는 강의 따위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속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즉 스스로 아주 강한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존칭은 좀 생략하고 이재명 지지자 보고 윤석열 지지하라고 해보시면 뭐 답 나오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눈물겨운 부모님과 오늘부터 원수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이렇게 강한 태도도 깨부실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먼저 주의를 끄는 거예요. 주의는 뭘로 끕니까? 네, 뱀 큰 거 한 마리 가져오시면 돼요. 즉 썸네일로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이거 주의 다음에는 뭐다? 네, 태도입니다. 태도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네, 글의 내용으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크고 그리고 아주 느린 뱀이 어느 순간 닭을 물고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꿀꺽이죠. 그때 뱀 몸통에서 보이는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근육과 유연함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순발력, 그리고 그 힘에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무릎도 고쳐질 거라는 최면에 빠지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간은 비이성적이에요. 포르쉐 911 사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돼요. 이런 행동이 이성적일 리가 없잖아요. 감정으로 구매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구매한 다음에 그래 난 좋은 선택을 했어 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위로하고. 그래서 후회를 감춥니다. 왜? 그래야 내가 이 지옥에서도 견디면서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어젯밤 막 술 취하고 40만원 막 술 꼬라갖고 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전화하죠. 야 10만원씩 보내. 애인한테 빠지는 건 감성이지만 거기서 또 헤어지고 빠져나오는 건 또 이성이에요. 아시겠죠? 됐고, 아무튼 글 내용을 쓸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주의사라는 아주 강력한 구조가 있고, 제가 안내도 드렸고 설명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 더 강한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내 행동이 바뀝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바로 시작점인 글의 첫 부분, 즉 제목, 썸네일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면 그냥 떨거지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거야. 그 수십만 명 똑같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실력은 똑같은데 이 작아 보이는 데서 정확히는 감정으로 구매하는 인간의 심리를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이 생각은. 이 물건 사주세요 또는 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도 월 30만원 벌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보면 욕 나와요. 이딴 걸 제목이라고. 예? 아마 저놈 영상 보면 월 30만원 그냥 3만원도 못 벌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제목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무조건 500만원 법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클릭하고 싶나요? 아니요? 클릭 안 하고 싶어요. 이성이 말리거든. 또 속지 말라고. 그런데 왜 클릭했어?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글을 클릭해요. 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이끌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욕하면서도 또 속고 또 속고 또 보게 돼요. 드라마든 저 인간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뱀한테 주의를 뺏긴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영상 한 개 따위로는 절대로 월 500만원 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런데도 욕하면서 클릭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선비 같은 판매자나 정보 제공자들은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 상대방을 속이면 안 된다는 그 이성이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돈 못 벌었지. 반면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그로도 끌 준비가 돼 있어요. 삼성전자 광고 봐보세요. 저도 그래요. 어떤 어그로도 끌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라는 동물을 이미 훤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쪽에서는. 그런데 남들 열받게 하는 어그로에도 정석은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진짜 머리채 잡히고서 이제 질질 끌려 나가서 뒤지게 맞는 거야. 바로 팩트 기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죠. 제가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여러분 정말 월 500만원 번다고요? 아니, 그 이상도 버실걸요? 저는 하루에 200~300만원 벌기도 하는데 그게 글 1000개라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너무 쉽고 열받게 간단한 걸 몰라서 죄책감만 가지고 어그로를 끌지 못해서 그 사람의 주의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렇게 유튜브 구독자도 안 생기고 사업에서도 판은 잔뜩 벌려놨는데 돈은 안 벌리고 그지 되는 거예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보시면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구 최강의 정직하지만 돈 많이 버는 어그로꾼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이거 보고 돈 많이 버시면 저한테 막걸리에다가 족발은 좀 가지고 오세요. 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시를 바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500만원 드립니다. 이거 구라인가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거든요. 이거 정부에서 한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 신청만 하면 정말 줍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없어요. 잘렸어요. 그게 오늘 이 길고 긴 잔소리 중에 메인 포인트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일 것, 그리고 그게 6주 이상 됐고 소기업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500만원 준다. 이게 바로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가 거짓말 했습니까? 정부 거짓말 안 했어요.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고요. 그럼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신청만 하시면 500만원 드립니다 라는 말을 다시 보세요.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어그로 썸네일과 제목을 만드는 핵심이고 마법입니다.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부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망치고 일을 망치고 사업을 망치죠. 그런데 성장하는 어그로꾼은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됩니까? 어그로 싫어한다면서 어그로 못 끄는 분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이 뭔가 이제 사람들 기만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그로 못 끄시잖아요. 그렇게 돈도 못 벌고 구독자도 안 생기고, 그죠? 제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드린 거예요. 가령 추석에 조카들 얼마씩 줘야 되는지 막 고민 많잖아요. 모르고 초등학생 2만원,
중학생 3만원, 고등학생 5만원, 뭐 대학생은 지 알아서 살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것과 같은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만 더 드리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1200만원 드립니다. 저 이 말 써놓고 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도망 안 가도 돼요. 최근에 아우디에서 나온 차 견적을 제가 좀 내보니까 구매만 하시면 여기서 1200만원 깎아준다는 거예요. 아주 뭐 뻔한 얘기죠. 오늘 이 영상 보니까. 그럼 내가 아우디 딜러라면 그 주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1200만원 드릴게요 라고.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종이 꺼내세요. 그리고 이 영상 잠시 중지시켜 놓고 일단 모든 팩트와 내용을 종이에 먼저 전부 기록하세요. 쓰세요. 아우디 Q8을 구매하시면 1200만원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치세요. 괄호를. 그 앞에 아우디 Q7을 구매하시면 이 내용까지만 괄호를 치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만 썸네일에 쓰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1200만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영상 보시면 1200만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하고 사업소득이 5배 이상 커졌고 곧 7월달이면 며칠 안 남았죠. 이 소득에 0이 하나 더 붙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벌게 됐는지 전부 토시 하나 안 빼고 모두 공개하고 전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미 준비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독도 안 하시면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친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무조건 한 달에 500만원 넘게 벌 수밖에 없는 최면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글청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맞는 말씀 감사하다고요? 처맞는 말씀? 진짜인데? 자, 안녕하세요. 글천개 쓴 남자 글천개입니다. 여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물어주셔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미약하나마 도움되시라고 오늘은 PDF 전자책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대비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 타겟, 그리고 분야 선정, 그리고 문제 수집하기, 핵심 문제,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비문학 글쓰기, 판매 채널, 출시 전략, 그리고 개선, 영역 확보로 총 10개인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영상으로 전부 알려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 버튼 누르시면 금방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타겟입니다. 이것부터 막막하죠? 내 구매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컨설턴트들도 수십 종류의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서점에 가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먼저 책을 구매하는 독자는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타겟입니다. 책을 사는 분들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소득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충만한 분들이죠. 따라서 품질 높은 고객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는 책, 특히 여러분의 분야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서점에 서서 한 3, 40분 정도 훑어보세요. 마스크 쓰고 가서. 뭐 사진 않더라도. 이 수준 높은 분들이 궁금해서 찾는 책이라면 그것도 수만 명이 해결책도 분명히 들어있고 내가 전자책을 만들 때도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겁니다. 제 책 단순함의 기술도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셀러의 그 제목과 목차 그리고 내용이 이 수준 높은 독자들 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이고 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는 주제인 것 같고요. 따라서 타겟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책 하나만으로 전부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뭐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최근 트렌드도 역시 서점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트렌드 조사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오로지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서만 나온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글만 씁니다. 이것만 원칙으로 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강조도 드렸고요. 저도 계속 잊지 않고 이제 노력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나온 김에 이 책 얘기 나온 김에 책 한 권 값으로 10배 뽑아먹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에서 책에 나온 제목, 목차,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전자책에 이리저리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독서량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0페이지나 100페이지를 읽으시면 3, 4일이면 한 권 정도는 다 읽습니다. 웬만한 책은.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또는 이제 자신이 설득됐던 어떤 특정 꼭지가 있다면 한 3, 4페이지 분량으로 많이 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노트에 직접 손에 연필을 쥔 다음에 필사를 해보십시오. 필사는 그대로 옮겨 쓰는 걸 말하는데 이 필사라는 걸 통해서 글쓰기 근육이 단련되고 자신감이 팍팍 생깁니다. 이런 의식적인 연습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된 훌륭한 단어와 표현들을 저절로 습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저자가 어떤 개념이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기만의 구조적인 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 써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하루에 20분 정도 필사는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시간을 그만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에 할 수 있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굳이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사람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분야 선정입니다. 이것도 참 난해한 문제인데, 그렇죠. 먼저 제 활동 분야를 말씀드리면, 제 분야가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단순함의 기술이라는 책 두 가지 책을 냈고요. 예스 이사나 신세계 백화점 본점, 그 대학교하고 공기업 뭐 이런 국내 기관 대상으로 제가 마케팅 교육과 전략 그리고 강의는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PDF 전자책 분야에서도 그 마케팅 전략이나 카페, 뭐 블로그 팁 이런 거, 그 다음에 온라인 셀링 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뿐만 아니고 이번 연도는 이제 뭐 제가 책을 출간하느라고 외부 강의 몇 개 빼고는 거의 강제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다르게 그래도 우리 같은 개인 창업가들은 휴식기에는 뭐 경제적인 절벽 상태가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편하기도 하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고 싶을 때 자고, 영화 보고 싶을 때 넷플릭스 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와이프랑 뭐 애기 데리고 뭐 다녀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개인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로 뭐 그걸로 훅 가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그 수익이라는 게 단면적이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 경우도 3만 원짜리 팔았더니 2천만 원짜리 일이 오기도 했어요. 요거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몇만 원짜리 파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뭐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매출 1조 원짜리 유니콘 기업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야망을 가져야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그 야망이 이제 삶의 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뭐 제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망한 분야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애기 전담 로봇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이유식 만들고 잠재우고 놀아주기까지 하는 그런 로봇인데, 뭐 불가능하겠죠. 나오면 뭐 최하 수천만 원에서 뭐 1억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VR 기술을 통해서 뭐 뉴욕 맨해튼에 있는 그 700억짜리 맨션에 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뭐 비싼 부동산 안 사도 몇백억짜리 건물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이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안경 벗으면 현탄 오겠지만 뭐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됐고, 이제 문제 수집 단계입니다. 먼저 자기 분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갈리는데, 먼저 자기 분야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문제 수집을. 일단 저도 제 분야밖에 모릅니다. 뭐 최근 이 북유럽 기업, 뭐 북유럽에서 온 이케아도 뭐 직원 복지가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뭐 사람을 부려먹는 구조라고 지금 욕을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 분야에 두 발 담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실상을 두 발을 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분야에서만 드러나는 문제를 전부 큰 도화지에 적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분야가 없거나 전문 분야가 아직은 없는 경우예요. 먼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전에 뭐 쇼루밍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베스트바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정작 구매는 아마존 온라인에서 하는 현상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아울렛에서 뭐 옷 입어보고 구매는 집에 와서 최저가 찾아서 구매합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쇼루밍을 한 거죠. 아마존이 대단한 건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생산이나 제조, 그리고 유통, 그리고 마케팅과 판매 같은 이런 밸류 체인상에서의 거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 해왔어요.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근데 아마존은 이 중에 딱 한 개, 즉 판매라는 기능만 꼭 이것으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건 다 집어치우고요. 이 아이디어로 이제 제프 베조스는 이제 왕족이나 음모론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인류 최초로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야 전체를 다루지 말고 아마존처럼 단 한 개의 기능만 끊어서, 즉 디커플링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전자책을 만드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제공하는 해결책은 실은 유명 판매자도 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퇴근을 빨리 시켜주는 그런 컨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엑셀이나 PPT, 포토샵 이런 강의들이 요새 부쩍 이제 많아졌는데, 특히 이제 엑셀의 꽃이라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은 누가 써도 활용하는 방식이나 루트가 정해져 있고 똑같습니다. 뭐 초보든 고수든지 간에. 물론 더 좋은 배치와 이제 시인성 좋게 만드는 디테일에서 차이는 분명히 나긴 할 텐데, 이건 학습의 영역이니까 며칠 연습하면 되고, 앱 개발 같은 고난이도 기술이나 이해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기존 유명 전문가나 지금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요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전자책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엑셀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다면 단 하나의 카테고리만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학습해보고 꾸준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만들어서 딴 분한테도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일단 시작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욕먹을 일도 거의 없어져요.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데 실은 저 같은 사람도 처음 만들면 당연히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려요. 저보다 경험 많은 고수들도 얼마든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 만들면 그 중에 한두 개에서 한 몇십 개 정도 팔리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기회 때문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전자책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강의도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게 되고 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몇만 원짜리 팔려고 사업하는 것은 분명 아닐 테고 그 몇만 원짜리가 마중물이 돼서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컨설팅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소득을 가르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주 넙죽 받으시면 됩니다. 내 역량으로 전부 해결하지 않고도 아웃소싱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비즈니스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웃소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도 이제 하청을 받으면 또 다른 건설회사에 또 하청을 주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도 목수나 전기, 샤시 같은 이런 세부적인 일들도 재하청을 주면서 분업을 해요. 이게 전형적인 아웃소싱입니다. 제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마케팅 플랜을 기업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놓고 나머지 SNS나 블로그 쪽은 A 업체에 주고 유튜브 광고는 잘 나가는 B 업체에 주시면 돼요. 되게 이렇게 일 처리들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 해결에 있으니까요. 이제 핵심 문제 단계에 왔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소득을 더 높여주겠죠. 당연하게. 그럼 카페나 웹사이트 같은 플랫폼을 구축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과연 뭐겠습니까? 경험상 두 가지더라고요. 이제 유저 수 늘리는 거하고 유저 수, 그다음에 정규 트래픽 만드는 거. 먼저 매일 수백 명씩 신규 가입하고 수천 명, 수만 명씩 오는 정규적 트래픽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죠. 사업이. 이건 개인이든 거대 기업이든 마찬가지로 사활이 달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만 기업은 이제 수십억 이상 쓸 자원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개인은 또 이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좀 더 막막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돈 안 들이고 플랫폼 키우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커뮤니티에서 성실한 사람이나 전문가로 활동해서 내 플랫폼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흔히들 네임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남의 질문글들에 해결해주는 댓글을 달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회원들이 쪽지나 추가 댓글로 자신도 해결해달라는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생겨요. 그 댓글 한 개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남겨도 수백 명 이상한테 신뢰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째는 이제 타 온라인 공간에 게시글로 내 플랫폼에 링크를 올리고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활동을 해서 타 커뮤니티에서 그 상호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 해야지 잘리지 않겠죠. 세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 강조드린 무료로 좋은 걸 먼저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소책자 제공 방식이라고 해서 오래된 외국 마케팅 책에서 이미 등장했던 내용들이고요. 원리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참조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거의 유일하게 돈 안 들이고 시간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기본이자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엄청 잘 먹혀요. 이런 전략들이 잘 먹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매는 신뢰에서 발생하죠. 이 전략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략이기 때문에 언제 써도 워킹할 수밖에 없어요.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사람들을 낚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유저를 모으는 방식이니까 서로 윈윈 전략이 됩니다. 그 윈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편한 게 구매자는 이제 자기가 돈을 지불하니까 갑인 것 같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뭔가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판매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자도 누군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동시에 또 구매자고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협동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제 비방하거나 이러면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댓글 쓰는 분들도 많고 그 뜻도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까는 댓글만 쓰고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분들은 아마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서로 잘 되라고 격려하는 게 비즈니스적인 매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서로 이제 할 책임은 다 했다는 가정하에서예요. 자, 이제 해결책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결책은 어떤 신박한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유명한 판매자나 지금 갓 데뷔한 사람이나 거의 똑같거나 대동소이한 걸 제공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공하는 전자책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그 해결책 제시에 앞서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판매는
그러니까 판매자는 구매자가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구매자가 결국 이제 더 좋은 경험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게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핵심이자 이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적절히 실천해서 이제 성과를 내면 이걸 후기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소득을 폭발시키는데 원천이 되는 거고요. 이런 후기들이. 그러니까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피드백들을 제공해가지고 판매자를 움직여야겠죠. 이게 서로 돕는 겁니다. 상호성 원칙이에요, 이게. 이 기본 원칙을 이제 까먹고 이제 내용 채우기만 급급하면 만드는 본인도 재미가 없고 또 악플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 자체가 이제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이긴 해도 꼭 후기를 받는 점 꼭 그것뿐만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의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요. 이 수강생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멀쩡히 출근했다 내일은 실직할 수도 있고, 만약 내가 전자책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천을 안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이제 드러눕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질문 같은 거가 오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잘하고 있다고 독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상대방의 또 성장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또 팁을 하나 드린다면, 글쓰기가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 건 문학 글쓰기와 비문학 글쓰기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나 소설 같이 이런 글쓰기들은 타고난 감성과 관찰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가 맞습니다. 반면 우리가 쓰는 이제 해결책 제시 같은 비문학 글쓰기는 해밍웨이 같이 이런 명문장을 써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줘서 감동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이제 해결한다라는 내용만 쓰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글쓰기가 되죠. 물론 이제 심각한 오타나 초등학생이 써도 이거보다 낫겠다 수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문장만 싸질러 놓지 않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물섬에 도착해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랑 황금이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신성한 보물에 똥이 묻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자체로 누군가한테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장력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마 뭐 낮고 이런 거 헷갈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판매 채널 설정입니다. 먼저 어느 채널에서 내 자랑스러운 컨텐츠를 노출시킬 거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카페, 블로그, 브런치, 그리고 뭐 유튜브, 페북, 인스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서 브런치나 유튜브, 페북, 인스타에서는 절대 판매 활동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하면 기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나머지 채널들 중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내 전자책을 설명하고 노출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애초에 노출을 일으킬 시간이나 스킬이 부족하다면 크몽이나 타린 같은 데서 바로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이건 뭐 제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판매 글을 자체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꿀팁이 있는데, 뭐 이미 크몽이나 클래스 101 같은 데서 유명한 판매자들이 잘 써놓은 판매글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기에도 좋고 설득되는 글이라서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단어하고 표현만 적절히 잘 바꾸고 활용하시면 시간은 단축하고 퀄리티는 높은 판매글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고통이 좀 있어요. 근데 모방은 창의성을 불러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출시 전략입니다. 데뷔할 때는 무조건 무료 또는 초저가로 출시합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출시하자마자 많이 팔고 싶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도 구매할 때 후기 많은 사람으로 정렬해서 보통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기 없는 초창기 판매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저가를 올리면 됩니다. 크몽이라면 5,000원이 최저가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개도 안 팔리던 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5개나 10개씩 팔리기 시작해요. 이게 절대 껌값이 아닙니다. 제 경우처럼 5,000원이 1,000만 원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단기적인 결과만 바라보고서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들 컨텐츠도 구매해서 보고 내 컨텐츠를 기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상대방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매자 시각이 아니라 중요한 건 판매자의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접목해서 정리만 해놓으면 며칠 안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2단계에서 이제 보통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분들이 많고 다 와서 포기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단계니까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댓글인데, 상대방의 댓글에는 일단 아주 성실하게 답을 달아줍니다. 긍정적 댓글보다는 근데 악플에 더 신경이 쓰이죠, 우리가. 긍정 댓글 100개보다 악플 1개가 마음을 아주 후벼 파요. 아주 후벼 파버립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진짜 치명상인데, 우린 뭐 잘하는 거는 잘 집중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반대로 위협 상황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어디서 누군가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똥 묻은 작대기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똥이 날라오는데. 어디로 날라오는지 주의를 집중하고 어떻게든 이제 피하려고 하겠죠. 왜? 맞으면 똥되니까. 그러니까 악플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악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악플도 내용이 안 좋다,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건 그런 건 악플 아닙니다.
이건 좋은 댓글이에요. 근데 도움이 안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절대 사지 말 것, 낚였다, 뭐 쓰레기다, 뭐 이런 댓글들은 보통 이제 경쟁자가 아니면 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기대에 못 미쳐서 돈이 아까워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이유 없이 그냥 까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없이 악플 다는 분들은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심각하게 대응하지 말고 일단 대응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이유가 있으면서 까는 댓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일 때마다 적어놓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개선해야 될 일입니다. 뭐 보통 이런 댓글도 잘 안 달리긴 합니다만 악플이 근데 만약에 연달아 달린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악플이 선풀이 됩니다. 그 여러분의 말이나 글은 이제 누구한테는 감동적일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또 기분 나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미리 욕먹을 까고도 하고 있는 게 신경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제 전공한 뭐 토목에서도 이 교량을 만들 때 이제 미리 다리 각도를 하중 받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 놓습니다. 이렇게 받는 쪽으로 미리 이걸 프리 스트레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000년에 제가 토목기사 딸 때 공부한 거라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맞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단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걸 보고 계시느라고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2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시고 자신만의 영역이 좀 이제 생긴 상태겠죠. 이제 반복을 통해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예전 얼뜨기 같은 시절 고민은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이제 상의의 고민을 이제 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몇천 명 이상은 되고요.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치도 쌓였기 때문에 약간 좀 능그러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쉬운 건 뭐 유능한 분들 강의도 듣고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글도 많이 읽으시고 또 계속 써서 레벨을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10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원래는 되도록이면 3분에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짧은 건 용서가 돼도 긴 건 용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늘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사항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함의 기술 저자 글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책을 보고 그 강의를 들어요. 아주 러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1억 번 방법을 물으신다면 하루 만에 나는 너무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인식의 차이 때문에 하루 넘게 걸릴 수도 있고 아마 평생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10년 동안 돈 못 벌었어요. 어디 가서 뭐 이용이라도 다 하면 다행일 정도로 진짜 실력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맨날 다른 데서 얘기하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10년 백수 생활을 접고 하루 만에도 1억 벌고 5천 벌고 7천 벌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를 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요거 보시면 아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력이 높고 낮은 거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높으면 좋겠지. 근데 당장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도 되게 뛰어난 사람들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 아는 정치인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죠. 되게 욕하는 사람 아니면 되게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정도로 이름을 알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결국엔 드러나야 돼. 내가 숨어서 꿍꿍대고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된다. 이 정도 전제는 깔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실력 향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관심 주제가 아니면 실력 향상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주제야. 내가 평생 이 주제랑 함께 가고 싶어? 그러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세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화면에 아마 띄워주실지 모르겠는데 띄워주실 거죠? 6단계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친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도 다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고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막 얘기한다면 이 정도 얘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강의, 뭐 삶의 성취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데서 하루에 한 몇천만 원 정도 혹은 몇백만 원 정도 벌고 싶은 개인이라면 이 정도 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표를 이제 보시면 표를 여기다 띄우실지 여기다 띄우실지 모르겠어요. 표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 그 세 번째 단계에 이게 있어요. 학습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학습.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요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인플루언서도 많고 뭐 그 관련해서 유튜버도 많고 그리고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강의를 출시를 하고 뭐 책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파리 책파리 욕을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뭔가를 내면 우수수수 따라와서 그걸 다 한다는 거야. 밑에 아마 1단계랑 2단계가 보이실 텐데 근데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책을 보고 그 강의를 들어요. 아주 러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관심 주제가 맞니?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대체 이 관심 주제라는 게 뭐냐? 1단계에 보면 찾기라고 돼 있을 텐데 여기에서 y는 ax라는 공식이 나와요.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 근데 아무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관심 주제가 아니면 왜 실력이 갑자기 급성장하지 못하고 소득도 급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첫 번째 단서가 나오거든요. y는 ax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이 있어요. 근데 5살짜리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동우야, 동우. 근데 얘한테는 고고다이노를 보여주면 어린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만약에 부모가 통제하지 않잖아? 그러면 하루에 1000편도 볼 거예요. 시간의 제약만 없다면 10,000편도 볼 걸. 근데 반대로 이 아이한테 5살짜리 아이한테 글 1000개의 그 돈 버는 영상,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라는 영상 보여준다고 해봐요. 애기가 좋아하겠어요? 되게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애기한테 욕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한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여주는 내용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 친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죠?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꼰대도 비슷한 거거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y는 ax에서 a를 빼고 먼저 생각하면 a라는 애는 뭐냐면 관심 수준을 얘기하는 애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애가 바로 이 관심계수 A일 수 있습니다.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넣은 게 있으면 뭔가 결과물이 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예를 들면 X가 1,000원이다. 그럼 1,000원 넣었으면 Y는 한 1,000원짜리 콜라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자판기에 1,000원짜리 콜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0원짜리 먹기 위해서는 1,000원짜리만 넣으면 되겠죠.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떻습니까? 등가 교환처럼 공평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주식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그렇죠? 1억 투자하면 5억도 벌고 싶고 10억도 벌고 싶잖아요. 그럼 가운데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1억 넣는데 Y도 1억이 나와? 그럼 A 값이 만약에 5라면 그럼 1 곱하기 5가 돼서 5억이라는 결과물이 산출이 되겠죠. A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아마 잘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기한테 고고다이노를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A 값이 관심계수, 관심 수준이라는 이 A 값이 1이 아니고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도리어 5, 10, 100, 1000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 아들은 말도 못했어. 말도 제대로 안 돼서 좀 사실은 언어 치료까지 다닐 정도로 발달 장애에 해당하는 뭐 그런 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 되게 잘해요. 왜냐? 고고다이노 남들은 미디어 노출을 시키지 말래 애들한테 머리 나빠진다고. 근데 뭐 어차피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왜냐면 뭐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관심 있고 즐거워하는 걸 하면 되지. 저는 그런 거에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세상이 당장은 좋은 직업들 되게 많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불과 5년, 10년만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으면 되지. 각설하고 이 공룡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려운 공룡 뭐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뭐 알로사우루스 뭐 생전 저는 못 들어본 이런 공룡 이름을 이 어린 아이가 줄줄이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풋이 영상을 10개 정도밖에 안 봤는데 꼭 마치 영상 100개, 1000개 본 아이처럼 굉장히 관심 수준이 높더라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1단계 찾기를 설명드린 이유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 그 직장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지금 어느 분야든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되게 넘쳐나.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관심 수준이 낮은 일을 하잖아.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관심 수준 A가 잘해야 1이나 2밖에 안 돼. 내가 투입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 뭐 땀방울 이런 것들, 돈 이런 것들은 일 들어가면 일이 나오면 다행이야. 요새 일 들어가서 일도 안 나오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그렇게 좋다고 강의들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외생변수 한 방에 다 작살나죠.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자가 자기 회사에서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그 밖에 나가면 3천만 원 못 벌까요? 더 많이 벌걸요? 자기 실력이 자기 운명을 좌우할 뿐입니다. 본인 탓이에요. 자기 실력이 없는 걸 누구 탓을 해? 근데 정확하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외부 상황을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주식 강의 나오고 부동산 강의 나오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돼.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같으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파겠지. 그 위에 이제 기본기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관심 주제를 내가 잡았는데, 근데 내가 그거 갖고 돈을 못 벌어먹고 사네?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당연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래픽 활동 안 했잖아. 그거 하면은 하루에 1억이 뭐예요? 그거보다 몇십 배 더 벌 수도 있어요. 개인 딴에서도. 요거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뻔한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뻔한 내용들을 항상 기억에서 잊어버릴 뿐이지. 저는 이게 항상 안타까워요. 저도 오늘도 그래요. 돈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는 놈 같으면 저도 글천계 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자꾸 책 읽고 다른 짓을 해. 아웃풋을 해야 될 사람은 빨리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인풋을 자꾸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재밌거든. 그게 제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책을 봐도 실력을 읽자마자 향상시켜주는 책은 단언컨대 못 봤어요. 저도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바탕 지식 위에 내 행동만 있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실력은 극강이 아니어도 평균만 돼도 먹고 사는 걸 제가 증명했어요. 근데 왜 평균만 돼도 되냐? 그럼 나쁜 아이템 아니냐? 남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럼 그렇게 좋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서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쁜 강의라도 거기서 단 하나라도 집어낼 게 있어. 그거 하나만 실천해도 나는 성공으로 가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 100개를 들어도 그 중에 하나도 실천 못하면 소용없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책을 읽을 때도 단 한 줄만이라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어떻게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바탕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할지라도 내가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화해서 먹고 살려면 그럼 그 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는 평균만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탕 지식은 어떻게 쌓느냐? 간단하지. 그 분야의 책을 5권 읽는 거예요. 아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죠? 근데 다 맥락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튜브 영상 20개를 보세요. 딱 정량적으로 짚어드릴게요. 20개만 보세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 관심이 있다? 그럼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쓰는 거야. 유튜브에다 검색하는 거. 나오는 거 20개만 보세요. 아마 특정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특정 인물들 걸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한 2-3개씩만 이렇게 쭉쭉쭉쭉 봐보세요.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은 요새 왜 보라고 하냐면 유튜브 콘텐츠가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안목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내용 갖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도 못해. 클릭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진짜 좋아지고 있던데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좋아지고 있냐?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지식들을 어떻게 하냐면 잘 요약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하나가 책 20권보다 좋은 영상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진짜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들이 지금 도처에 많다는 거예요. 그 책 5권은 일주일 만에 읽으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20개는 하루 만에 다 보십시오. 아까 일본에서 얘기했던 그 관심 주제 찾기 있죠. 내가 관심이 없으면 일주일 만에 책 5권 절대 못 읽어요. 이거는 한 달이 아니라 평생 걸려도 그 5권 못 읽을 겁니다. 두 번째 영상 20개 마찬가지예요. 평생 20개 못 읽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튜버 되기 아니면 뭐 블로거 되기 아니면 뭐 티스토리로 돈 벌기 이거 한 분들 중에 유튜브 영상 앉아서 내리 20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 안에 아니면 이틀 안에 3일 안에 진짜 그런 분 계세요? 그리고 뭐 일주일 안에 정말로 책 5권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게 교과서든 만화책이든 아니면 뭐 이론서든 아니면 행동서든 뭐 비즈니스 뭐 경제 경영이든 관계없이요. 없을걸? 거의 없을걸? 그 밑줄 치고 정말 내일 중간고사 시험 보듯이 그렇게 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 실력이 평생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며칠 실력이. 제가 주변에다 물어보잖아요. 그 어떤 그 뭐 사장님이든 아니면 출판사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입사했을 때 배웠던 그 지식, 사수한테 배웠던 그 몇 달간의 그 지식이 평생 가고 나머지 지식들은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빡세게 했다는 거야. 되게 무서운 상황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야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라는 순간에 보통 배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제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고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 진짜 어려운 정말 치명적인 순간에 배운 지식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이 좋은 지식이야?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책을 보든 어떤 강의를 듣던 거기에서 하나만 건지면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를 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조사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지식, 그 실제 실천한 지식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런 지식이 몇 개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 다 녹아있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막 떠들고 이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3단계에서 선동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안 거쳤다? 근데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럼 6단계까지 다 가야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3단계부터 출발했어. 아니면 혹은 4단계에서 출발했어?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와야 돼. 어차피.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단계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4단계부터는 설명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어려운 설명을 밑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그럼 4단계 실력 높이기예요. 그러니까 바탕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안에서 좋은 강의들을 찾아서 이제 본 거예요. 그게 3단계 학습이라는 거고, 이렇게 4단계로 올라왔으면 이제 실력이 높아지는 것만 남았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관심 주제를 찾았지. 거기서 바탕 지식을 쌓았지. 그래서 그 분야가 돌아가는 대충의 아웃라인을 알게 됐지. 아, 이 분야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력을 쌓는 거지. 실력을 어떻게 쌓습니까? 목숨 걸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이버 카페 그거 잠깐 학습을 했을 때 그 오로지 네이버 카페 회원 모으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막 100가지 1000가지 강의 커리큘럼 잔뜩 있고 책에 좋은 내용 많이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분야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분야를 선정을 했어. 그 다음에 실력을 쌓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인사이트라는 게 축적이 됐죠. 처음에는 코끼리 다리 정도 만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만 봤을 때, 아, 이 코끼리가 그냥 기둥처럼 생겼구나. 꼬랑지 만져서 코끼리는 그냥 뱀처럼 생겼구나. 등을 만져서 언덕처럼 생겼구나. 이 법륜스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끼리의 전말을 다 알게 됐어.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 다리도 만져보고 꼬리도 만져보고 얼굴도 보고 다 했어요. 다 겪어봤어. 그랬더니 아, 이 일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바보. 지식이 없는 상태, 지혜가 없는 상태. 지식은 조금 있지만 지혜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 전체를 다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 통찰력이 생겼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상승 욕구가 굉장히 판을 치는 나라라서 1등 아니면 안 된대. 뭐 대기업 안 다니면 뭐 인간도 아니고 뭐 대부분 중소기업 다녀요. 좋은 중소기업도 얼마나 많은데 90% 이상이 그런 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표준은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상승 욕구가 강해요. 굉장히 이상한 나라예요. 아무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생긴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전자책을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뭐 블로그 포스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템하고 트래픽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사업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개인 단에서. 아무튼 내가 가진 지혜가 생겼다면 내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트래픽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널렸고 회계사 사무실 널렸고 그리고 뭐 판사 출신 널렸고 유능하고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막 50억씩 법니까? 아니면 5억이라도 법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못 버는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 아니, 뻔하니까 사람들은 노출된 사람들을 좋아해요. 노출된 사람. 내가 가진 지혜가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아까 상승욕구 말씀드렸는데 1등 아니면 내가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해. 참 바보 천치 같은 이야기죠. 그냥 하나라도 나눠주는 거야. 하나라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주목을 받아요. 유튜브 영상 알고리즘이 어떤지 아십니까? 평범한 영상들이 100개 중에 99개야. 그런데 그 중에 1개가 비범한 영상으로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조회수가 만이든 10만이든 100만이든 그렇게 그 사람은 주목을 받게 되고요. 주목받은 사람은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도를 갖게 됩니다.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해주는 일이에요.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 영상들이 모두가 전부 다 무슨 톨스토이의 무슨 작품처럼 전부 다 엄청난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까? 다 평범해. 그 중에 하나나 보통 2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모두가 아는 지식 아닙니까? 트래픽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평범한 영상을 막 올려요. 상관없어요. 1등이 아니어도 돼. 그 분야에서. 뭐 말빨? 다 필요 없어요. 본질을 알면 말을 더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당하거든. 알면. 근데 그 본질을 알아. 그 본질이 뭐야? 코끼리의 전말을 다 본 거죠. 평범한 영상 계속 올리세요. 그러다가 필살기 같은 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럼 나중에 올리면 나중에 나머지 평범한 영상들도 다 뜹니다. 왜? 당신은 이미 주목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를 완성하게 돼요. 아이템과 트래픽이 전부 존재하는. 하루에 1억? 1억은 문제도 아니지. 저도 1억 5천, 7천 이렇게 많이 매출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이 안에 협업 사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틀을, 지식을, 단계를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지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템과 트래픽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건 너무 뻔해요. 유능한 사람들은 주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왜 다 성공을 못하지? 트래픽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 세계관은 2개밖에 없어요. 아이템하고 트래픽. 여러분 주변에다 관찰해보세요. 저는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템이 있거나 트래픽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또는 둘 다 있거나. 아이템은 평범해도 트래픽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 경제적 자유에 가장 근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아이템은 평균 이상만 돼도 된다고 했죠.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있을 뿐이에요. 단 하나라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트래픽 활동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래픽은 뭐냐면 저는 유튜브 기준으로 내 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500회 1000회 정도만 나와도 이 사람 트래픽 활동 끝났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알아줄 테니까. 왜냐면 인사이트를 만드는 단계까지는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말하는 것도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설득력도 점점 더 높아질 거고 중요한 건 트래픽 활동 한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글을 쓰든 영상을 올리든 그 트래픽 활동, 조회수가 발생되는 그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쉬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만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차별이 안 된다. 그 핑크 펭귄 같은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배워서 한 개라도 실천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단계는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목표가 지금의 어떤 월급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1000만원, 5천만원, 1억 정도 최소한 그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단계는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이뤄봤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창기였습니다. 이건 있잖아. 내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새로 해야겠다. 이거는 아예 무료로.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왜 매달 300만원 이상 벌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들어보세요. 자, 돈 버는 이야기만 하는 글천개입니다. 불호 같은 도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 일단 뭘 알아야 할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너무 쉬워요. 이 불호라는 도구는. 따라서 영상 만드실 때 초보자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만들 때 3요소가 있잖아요. 영상 내용,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썸네일. 여기서 내용하고 썸네일에서는 이미 최소 평타 또는 최대 떡상을 만드는 엄청난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바로 내 분야에서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영상,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영상에서 내용과 썸네일을 내가 찾아서 그냥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제만 가져와서 거기에 내 의견만 갖다 붙이는 거고, 썸네일은 그 문구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이거는 초보들은 절대로 안 하는 방법이고, 뭔가 깨달은 사람, 즉 이제 고수들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왜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이제 내용하고 썸네일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이 편집이라는 거. 근데 이 편집을 하는 데만 초보라면 하루 종일 걸릴 거고 전문가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걸 외주로 맡겨도 최소 한 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나와요. 그리고 또 나랑 맘 맞는 편집자를 구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돈 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배워서 하는 것도 초보자한테는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프리미어 프로 어떻게 다루는지. 무엇보다 이런 정성과 노력을 진짜 개같이 들였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다면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랑 이제 선달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불후라는 것만 쓰면 복잡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 메뉴들을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능들을. 그리고 이걸 쓰기만 하면 최소 20-30분에서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면 누구라도 오늘 유튜브 처음 접한 사람조차도 영상 하나 뚝딱 만듭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진짜 웬만한 전문가 한 분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 인건비가 전혀 안 들면서 자막과 컷 편집이 완료된 진짜 평타 이상 영상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브루라는 애를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브루에서 단 2개, 3개 정도 기능밖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지만 오늘날 구독자 감사하게도 이제 7.8만 명도 만들었고요. 소득에도 0이 1개나 2개 이상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잔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힘없는 개인이 진짜 아무 재능도 없는 그런 개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성공하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바로 남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좋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유튜브 활동을 지속하고 있죠. 주변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3가지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후를 쓰는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즉 남들한테 내가 가진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것도 이 영상이라는 가장 막강한 도구로 전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보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허들만 넘을 수 있다면 사업이나 수익과 관련된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좋은 걸 주는 이유는 대체 뭘까? 다 베풀고 나눠주는 어떤 천사가 되기 위해서 천만에요. 남한테 베푸는 사람만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목표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즉 내 성공을 위해서 남한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정말 아까운데 이걸 아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이 목표만 잊지 않는다면 당장은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어도 어떻게든 나 스스로는 좋은 걸 학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결국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역으로 좋은 것만 받아먹는 상대방 역시도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 능력 없는 개인이 성공하는 지금 시대에서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부루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건 아주 정말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더라도 오늘 내용은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 있죠? 거치대에다 이렇게 걸고서 촬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를 보게끔 해서 이렇게 쳐 나왔죠? 이렇게 방금 제가 모바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이거를 부루라는 애한테 바로 이 케이블에 연결 없이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불러오기라는 게 있거든요. 새로 만들기에서 스마트폰에서 불러오기. 그럼 여기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를 찍으면 돼요. 그럼 사진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돼 있죠? 그럼 브라우저에서 열기, 네이버 아무 창이나 해서 눌러줘요. 그러면 영상 보내기. 그럼 파일에서 오늘 찍은 게 이거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영상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하면 되고, 혹시 원고가 있다면 파일 첨부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원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음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라는 창이 나오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보니까 총 48초로 되어 있네요. 이게 프로세스가 다 되면 이제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위에 이제 부루라는 이런 그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이거는 내비둬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요.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부루 관계자님 죄송합니다. 불청객님,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막이 조금 오탈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려고 이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자막 없이 뭐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마 5시간, 6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지금은 또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음 구간 줄이기 먼저 해볼게요. 이게 편집에 가면 무음 구간 줄이기라고 있어요. 일단 얘를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영상 플레이된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비거나 말이 없는 구간이 나오면 보통 나이가 젊은 분들은 바로 이탈해요. 이탈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오디오가 비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일이 컷 편집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뭐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편집해서 얘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조정하기를 누르면 되는, 조정하기 전에 현재 48초짜리 영상인데 몇 초가 줄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48초인데 8초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오디오가 빈 구간을 다 따낸 거고, 만약에 이게 10분이나 20분짜리 영상 같으면 뭐 5분, 6분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 거죠. 컷 편집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는 요런 지점들이 무음 구간 줄이기를 통해서 이제 줄여진 이제 구간인데 실제로도 많이 짧아졌고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여기만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되돌리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쓸 때 인트로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이 없음에도 반드시 얘는 편집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스크린샷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시 되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막을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음성하고 이 자막의 싱크가 알아서 맞춰져 있어요. 블록별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그대로 똑같이 잘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걸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너무 편하죠. 밑에도 이렇게 다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파일로 가서 영상으로 내보내기. 저는 다른 기능은 하나도 모릅니다. 영상으로 내보내기 기능에서 전체 클립은 건들지 마시고 해상도도 노트북에 있는 대로 건들지 마시고, 화질은 저는 최고 화질로 하는데 당연히 이제 최고 화질로 하는 게 좋겠죠. 하드웨어가 있으신 분은 사용함,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 보통 사용함이라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장하는 루트만 이렇게 정해주시면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영상이 다른 클립이나 영상을 추가로 넣지 않았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영상까지 코딩이 돼서 끝나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는 그 영상이 짜잔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이쁘게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또 숙련된 조교가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 이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 그 두 가지만 써도 이 부르의 기능을 100% 이상 활용을 하는 건데 보다 구체적인 기능도 필요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보너스 영상으로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본편 영상을 보셔서 무음 구간을 줄이는 방법과 이제 자막을, 오탈자를 검수하는 방법을 글청기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으셨는데 디테일하게 알아두면 좀 더 쓰일 법한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일하게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무음 구간이랑 자막을 전부 다 세팅을 했다면 정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음 구간만 잡아도 깔끔하게 컷 편집이 완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다 뒤에 처리가 씹혔을 경우를 대비를 하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파형이 나옵니다. 이제 이 파형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밀어주게 되면 그 씹만 살아나거든요. 이 처리를 안 한 클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게 되죠. 이 기능을 언제 쓰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동적인 영상을 쓰실 때 일반적으로는 음이 안 들어가 실려야 되는 부분을 쓸 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 기능인 것 같고 또 부가적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조금 더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탭이 삽입에 있는 탭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많이 쓰일 법한 건 이제 자막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기본 텍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오탈자를 검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디자인 텍스트라는 항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 직전 영상에 글전개 채널의 엔딩 영상으로 쓰였던 움직이는 자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삽입이 가능한데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을 해 내가 타이핑을 한 다음에 클립을 배정을 하게 되면 클립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범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을 할 때 이 부분만 이렇게 강조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넣고 싶은 소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스는 없지만 조금 더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깊이라고 해서 GIF 파일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걸 첨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춤추는 남성의 모습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클립을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줄에 대해서만 클립이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위에서는 안 나오고 밑에서는 이렇게 춤추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클립과 클립 사이에 보면 클립 추가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비디오나 AI 보이스나 이미지를 삽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디오를 갖고 있다. PC에서 불러오거나 여기 있는 저작권이 없는 비디오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이 클립 자체를 그냥 새 클립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 화면 분할을 통해서 화면 속 화면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그 클립을 조금 채우고 글청개 채널에서 특정한 매출이나 아니면 도표로 삽입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늘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소스가 있으면 PC에서 불러와주면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와가지고 반영을 한다.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건 본인의 입맛에 따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자막으로 강조 효과가 들어갔고 그리고 움짤 파일로 영상을 조금 더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빠방하고 나오는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달드린 내용만 충분히 숙지가 된다고 하면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 애프터 이펙트 이런 전문적인 툴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퀄리티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1분짜리 영상 부르를 만드는 데 걸렸어? 1시간 정도 안 걸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사롭고 초라해 보여도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무기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전념하시라는 거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글천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가이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백수였다가 지금은 대기업 연봉보다는 몇만 원 정도 더 벌게 됐는데 아마 이런 제 이력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네이버 메일이나 쪽지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월 5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뭐든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고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돈을 전혀 벌지 못했다는 거죠. 많이 벌고는 싶은데 그리고 그게 고민으로 그쳤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돈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상태에서 그래도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즉 저는 그 고민, 돈 벌고 싶은데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난 사람이었다면 이 영상 찍고 욕 많이 먹겠지만 저는 전혀 못난 놈이니까 자 됐고 오늘 제 말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좀 별 볼 일 없다가 성취하신 분이라면 아 그놈이 그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거 몰라서 억울하게 고민만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방법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정말 많아요.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책이나 강의들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방법이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방법들 수천만 원어치 봤는데 결론은 특출난 건 전혀 없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정말 간편하게 정말 많이 버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어디 없나? 물론 그런 방법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정확하게는 방법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 단계가. 저절로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 저는 그 답을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이걸 알기까지 10년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 몇 분짜리 영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아마 안 믿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다고? 이거보다는 어려울 거야. 그 사람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절대. 제 경험을 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기 분야나 주제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월세도 못 내던 제가 지금은 이번 7월에만 2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이유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딱 3가지만 했어요. 지금도 그것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일하는 걸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먼저 지식의 정리, 그 2번째 아이템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트래픽 활동하기. 이 3가지가 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지식의 정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저 스스로 하게 됩니다. 뭐 새로운 게 더 나온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저 내가 가진 걸 외부에서 끌어갖고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기만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그 못난 저도 했으니까. 이 정리한 지식으로 아이템도 만들고 트래픽 활동도 했어요. 이게 제가 돈 방법의 전부이고 끝입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드는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였냐? 우리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준비할 때 있잖아요. 뭐 국사 한 과목 공부하는 정도? 한 며칠은 빡세죠. 좀 신경 좀 써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중학생 대상으로 독서법을 강의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무진장 고민될 거예요. 왜? 내가 감히 남들한테 독서법 강의를 해? 그런데 대다수 강사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초보든 전문가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1시간 강의에 200만 원 준다네? 그럼 일단 안 할 수 없죠? 기회가 한다 안 한다? 그건 비즈니스면 자격이 없는 거야. 아무튼 일단 보편적인 독서법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내 지식은 아니야. 그냥 이거저거 주워다가 그냥 짜깁기 해놓은 거에 불과해. 소위 임팩트가 없는 거죠.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법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발췌독을 하거든요. 발췌독 이거. 알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면 저는 책을 5권 정도로 선정을 해서 눈에 띄는 목차만 읽어보고 그 목차가 도움이 됐다면 그 책의 나머지 내용도 마저 다 읽는 거고 만약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책은 그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책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어떠냐? 시간도 절약되고 내가 원하는 정보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찾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내 방식으로 성과라는 걸 낸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1시간짜리 강의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이제 왜 독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가 주는 이로운 뭔지 이 정도로 서두에서 밝히고 보편적인 독서법은 어떤지 그리고 내 독서법 즉 발췌독을 통해서 나는 이런 효과를 봤는데 발췌독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내 강점을 잘 살린 아이템 즉 강의 교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200만 원 받을 만한 건가? 욕먹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겠죠. 일단 이 고민은 접어두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일단은 된 겁니다. 그리고 내비두세요. 이미 상당히 성장한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면의 질문도 있죠. 제 강의 안 팔려요. 제 전자책 안 팔려요. 이런 질문들. 제가 이제 처음 데뷔했는데 영화사 보고 영화 제작사 보고 나 출연료는 200원만큼 줘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돈 버는데 어떤 세계적인 인지도까지는 필요는 없긴 한데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알려져 있어야 대우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평균보다 많이 팔리고요. 안 팔리는 현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트래픽 활동이라는 건데 아주 쉽습니다. 요건 차근차근 단계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월 100만 원은 버는 분이든 아니면 월 1억 넘게 버는 어떤 부러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공통된 거니까 일단 왜 그런지 들어보시고 앞으로 뭘 하면 나도 그렇게 될지 명확한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단계로 지식의 정리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아는 걸 목차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독서법 강의 그 예시로.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세요. 머릿속이 아니라 손으로 노트에 필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이나 전자책들을 보시면 제목하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책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책이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진지하게도 그렇고요. 일기여도 강의 형식이어도 그리고 독백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10페이지만 작성을 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진짜 그지 백수에서
지금으로 조금은 개선되고 바뀐 거예요. 여기서 제목이 나온 김에 작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에서 며칠 걸리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온라인은 전자책이든 강의든 유튜브든 그래도 평균은 하는 제목을 짓는 법칙이 있습니다. 존재해요. 썸네일 포함해서. 이 제목만 봐도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니면 하수인지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볼 상대방을 보고 짓는 거지. 왜 그런지 여러분한테도 1분 만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3가지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블로그로 월 500만원 버는 방법. 2번 대행사 대표가 알려드리는 블로그로 월 500만원 버는 방법. 3번 초보자도 온라인으로 월 500만원 버는 방법. 이거 많이 본 제목들이죠. 1번은 누가 쓰는 제목 유형일까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어야 먹히는 카피입니다. 전혀 인지도가 없는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죠. 오늘 영상 전체 내용 들으시면 뭔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2번은 뭡니까? 차별화 포인트가 보이죠. 대행사 대표라는 전문성. 이 강의를 살까 아니면 저 강의를 살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쓰는 카피입니다. 3번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자기가 가진 문제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릅니다. 이런 초보에게 쓰면 바로 먹히는 카피입니다. 초보한테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상품명을 말해버리면 클릭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심리를 모르면 제목부터가 막히는 거죠. 콘텐츠는 대상과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제목 짓기의 팁 전부예요. 어느 분야나 그리고 어느 분이나 바로 써먹으시면 효과를 바로 보십니다. 자, 팁은 됐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아이템 부분 설명드릴게요. 앞서 지식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온라인에서 뭐 제품 판매 이런 건 제껴두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책이나 강의, 컨설팅을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전부 이걸로 돈을 법니다.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 안 하겠다면 돈은 이제 다른 걸로 버셔야 됩니다. 내가 정리한 지식을 특정 목차만 따로 빼서 팔든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팔든 파는 거예요. 저는 현재 책 2권을 썼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제 현재 아이템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아이템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았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초라한 아까 말씀드린 전자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전자책 주제는 뭐냐? 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전자책이 저한테 종이책과 강의 그리고 회사까지 차리게 해줬습니다. 아주 작은 계기가 크게 된 거죠. 저는 한 가지 행동을 했고 기회를 잡았을 뿐이에요.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그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호스팅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 지식을 정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아까 국사 과목 하나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글 쓰고 영상 올리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정리된 지식으로 아이템도 빠르게 만들고 트래픽 활동도 아주 쉽게 한 거죠. 무언가 어떤 조회수가 발생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트래픽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발생되죠. 그런 게 트래픽 활동이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글을 못 쓰고 영상을 못 올리는 거지 이런 걸 누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겠다면 남들이 써놓은 거 1, 2만 원짜리 전자책을 사서 한번 봐보세요. 자기 분야에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 보면 자기 객관화가 돼요. 제 3자 입장에서 날 바라보는 거지. 그리고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5천원 만원짜리 지식도 없다면 그건 대체 뭔 인생을 산 거야. 반드시 있어요. 자,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단계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즉 정리된 지식, 이 문제가 그래도 여전히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음악 틀어놓고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누가 안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 과연 상대방한테 도움되는 수준이긴 한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 겁니다. 걱정도 되고 그 용기가 필요한 대목이긴 해요. 난 그런 높은 지식은 없는데 이건 접근 방식이 틀린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5천원짜리여도 된다고. 저도 참고로 만원짜리, 2만원짜리 시작해서 단 몇 달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식의 정리 파트는 정말 가장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자기 주제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께도 팁이 되는 내용을 지금 스터디파이나 크몽 그리고 클래스 언어원처럼 유료 플랫폼에서 유명한 유료 플랫폼에서 내가 관심 있어하는 주제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주제들이. 그럼 거기서 내 주제와 비슷한 거 3개만 찾아서 제목과 목차만 수집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 수집 과정에서 전부 다 노트에다가 손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자기 객관화, 메타 인지력이 아주 고레벨로 상승합니다. 지금 영상 멈추고 단 5분이라도 찾아서 진짜 적어보세요. 손으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내 두뇌의 발달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왜? 그들 고여있던 사고방식과 행동이 이제는 신선하고 진짜 독창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매너리즘에서 탈피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그 목차에
꾸역꾸역이라도 적어보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요. 정말 모르는 건 관련된 주제로 책을 읽고 아니면 1, 2만 원짜리 강의도 듣고 해서 정보를 일단 빠르게 습득을 한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실천을 하는 거죠. 그게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대상에 맞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절대 어려워하거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한테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가령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우리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수십 명이. 근데 이 방법이 한국 다르고 아프리카 다릅니까?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방법은 보편적이고 특출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어디 이상한 데 가고. 이유는 뭘까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마다 공부법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무슨 초압축 공부법이니?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됐습니다. 라든지, 엉덩이 공부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합격한 431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공부법만 검색해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 걸 봐도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모두가 같은 방법을 적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조금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사롭고 초라해 보여도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무기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전념하시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의 정리라는 겁니다. 정리 안 된 채로 두서없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는 남의 귀한 시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접해 보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한 어떤 그 글이나 영상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지식 정리 과정에서 엄청나게 레벨업을 한다는 게 무서운 점이에요. 메타인지력.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 바로 그 지점이 내 자신이 탁월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자, 첫 번째, 내가 가진 지식을 정리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로 아이템을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이나 영상을 올린다. 그러니까 트래픽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단계만 해서 저는 돈 문제를 몇 달 만에 해결했습니다. 실은 이거 안 하려고 몇 년을 저도 미뤘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 세 가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도 이 사무실에 있지 않고 그 남는 시간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랑 함께 하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창기였습니다. 7월에만 괌이랑 베트남 2번 갔다 왔는데 소득이 줄질 않네? 자, 글천계입니다. 재래기, 재료, 레시피, 기술. 저는 이 세 가지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전혀 돈 못 벌다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벌게 해준 개념을 오늘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도움되면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서 한 개는 해주세요. 서로 좀 돕고 삽시다. 우리는 사업에 쓸 시간과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인풋으로 최대 아웃풋을 만들어내자고요. 제 이야기와 사례를 들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가수 홍진영 씨가 모델이었던 블랙박스를 개당 2, 3만 원 정도 마진을 보고 판매한 적이 있어요. 6만 원에 공급받아서 9만 원에 판매한 거죠. 부업 삼아서 했던 거고 하루에만 5개에서 10개 정도 팔고 매일 무려 1, 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이것만 해도 한 달 3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추가로 번 겁니다. 신기하죠? 저도 정말 신났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블랙박스를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품절이 났거든요. 저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억울해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제 실력이고 합당한 소득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지 재래기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재료, 레시피, 기술, 이걸 줄여서 재래기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기원전 2000년 전에 등장한 게 아니고 경영학 생산성 파트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아주 유명한 도구예요. 이 재료, 레시피, 기술이라는 도구는 정보, 방법, 기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개념입니다. 앞서 제 경험을 이 재래기에 대입해보면 저는 재료에 해당하는 블랙박스가 부족했어요. 반면에 이 블랙박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 즉 레시피와 판매하는 기술은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재래기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약한 요소가 바로 내 진짜 실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좌지에서 발음 조심. 즉 가장 강한 요소가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와이프한테 100번 잘했어. 그러다가 한 번 쓰레기짓 하면 나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야. 쉽죠? 재료까지 있었다면, 즉 블랙박스가 품절되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그 판매 하나만으로도 수억 원은 더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약간 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벤츠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생산 부품 즉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 이 재료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방법 즉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재료와 레시피가 다 있어도 실제 생산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벤츠가 하루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 10대만 만들 수 있었다면 그럼 나머지 재료는 그냥 창고에 썩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대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요소, 바로 그게 벤츠의 매출을 결정한 거예요. 최근에는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좀 더뎌졌다고 하죠. 이걸 이해하면 오늘 내용 다 이해한 겁니다. 쉽죠? 그럼 여기서 벤츠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량을 더 늘리면 될까? 아니죠. 생산 능력을 부품 능력에 맞게 높이면 매출은 자동으로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서 생산 능력을 10대에서 그 20배인 200대로 늘린다면 이제는 가장 강점이었던 부품이 가장 약점이 된 거죠. 그럼 다시 생산 능력에 맞게 부품량을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재래기라는 개념이에요. 이 구조를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높이는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잖아요. 이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재료와 레시피 그리고 실제 끓이는 기술이 필요하죠.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라면 재료에는 면, 스프, 물, 그리고 불, 냄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라면 재료만 있고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물 500ml를 냄비에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과 스프를 넣고 4분간 더 끓이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레시피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재료와 레시피만 보고도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는 해도 처음 끓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몇 번 더 끓여본 사람이 더 맛있는 라면을 끓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블랙박스 사례를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도 알고 수십 번 끓여본 기술도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즉 면과 스프 같은 재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라면이라는 성과, 즉 소득이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 재래기라는 구조만 알았을 뿐인데 내가 왜 그간 돈을 못 벌었는지 이유까지 명쾌하게 알게 됐죠. 아주 쉽습니다. 자,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뒤부터는 약간 더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실 분만 남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재료는 많은데 즉 마진이 많이 남는 블랙박스는 100개씩 가지고 있는데 판매하는 방법과 기술이 없다면 이건 그냥 악성 재고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로 돈 벌기, 전자책으로 돈 벌기, 유튜버로 돈 벌기, 이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강의를 듣기도 해요. 관련된 전자책도 사고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별로 벌지 못했거나 시작도 못한 경우가 많죠.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 돈만 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행위들은 뭐 하는 행동일까? 네, 맞습니다. 재료와 레시피를 모은 행동인 거예요. 그것만. 재료와 레시피를 모았다면 이제 기술 단계, 즉 실제 실천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공부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멋진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올리면 된다는 정보, 즉 재료들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 무료 정보가 넘쳐나요. 그런데 그걸 보기만 하고 실제 영상은 올리지 않는 것과 같다니까.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구독자도 생기지 않죠. 대개는 2, 3개월 지나야지 구독자가 서서히 증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기간을 못 참고 몇 번 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거고, 저도 처음에 이런 것도 몰랐어요. 알고리즘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영상 1분짜리를 매일 한 개씩 올리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한다고 핑계댈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뭐다? 내 기술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유튜브 알고리즘 거의 모릅니다. 그냥 구독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돈은 잘 벌리고 수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기본 몇 가지만 알면 까놓고 얘기해서 돈 버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알았다면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영상 올리면 되고, 글도 마찬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도 판매 스킬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판매하세요. 기술 수준이 그럼 팍팍 올라갑니다. 재료와 레시피를 아는 건 10점 만점 중에 1점이야. 기술, 즉 실천이 10점 만점에 9점인 거예요. 실천한 사람만 그제서야 그 앞단계였던 재료와 레시피를 100%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요. 이해한 것과 실제 아는 건 우주 저 끝에서 여 끝까지 거리보다 더 멀다고 하죠. 참고로 궁금해하실까봐 저는 블랙박스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한 게 아닙니다. 주로 개인 간 거래 방식을 이용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이런 개인 거래가 가능한 것들로 이제 당근 마켓이 있고 번개장터나 네이버나 다음 카페 이런 데 이제 중고장터 게시판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데 저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판매했어요.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신사임당님의 뭐 판매 방식도 있을 거고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셀러로 활동하는 방법 등등 수없이 많아요. 말 나온 김에 글쓰기 방법도 정말 많죠. 뭐 강원국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노하우라든지 그 송수기 작가의 하버드 글쓰기 거기 나오는 오레오 있죠. 그리고 이걸 응용한 글천계의 주의사제 등등 글쓰기 레시피 엄청 많죠. 마케팅의 신이라는 빌 비숍 그리고 뭐 조 비테일 그리고 뭐 간다 마사노리 뭐 이분의 뭐 뉴 파스나 법칙 등등 글쓰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재료와 레시피는 단군 이래로 최대로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라면 재료와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를 알고 있다면 진짜 어지간히 돌대가리 아니면 인간이 먹을 정도는 되는 라면을 끓여낼 겁니다. 반면에 재료와 레시피가 있어도 당장 따라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김연아 선수의 뭐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메시의 드리블 이런 것들을 방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라면은 바로 가능해.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나 돈 버는 글쓰기 같은 것들은 라면 끓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아주 쉽다는 말이에요. 또 말 나온 김에 글쓰기 잘하는 방법 원포인트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내가 담고 싶고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의 글 한 개를 찾아요. 이제부터 손에 연필 잡고 노트에 5번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겁니다. 필사하는 거죠. 그게 1단계예요. 그렇게 5번을 똑같이 쓰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렵다는 글쓰기를 너무 쉽게 실천했다는 점, 그리고 글쓰기에 쉽게 적응하게 됐다는 점. 즉 사람들은 재능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라 실은 마음의 벽이 높아서 못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필사를 통해서 그 마음의 벽은 사라지고 지루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중요 포인트죠. 이렇게 5번 정도 쓰고 나면 그 글에서 오탈자나 어떤 논리적으로 이상한 부분 또는 이 부분에 요걸 추가하면 좀 더 좋겠는데 라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의 글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신기하게 내 의견이 생겨나는 거야. 마치 전문가처럼. 그럼 그런 것들을 더 적어 넣어서 원래 글을 내 식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2단계 여기까지가. 마지막 3단계는 그 글과 같은 주제로 완전히 새롭게 나만의 주장이나 의견을 담은 글을 쓰는 거야. 이 3단계까지가 1사이클이고요. 이 1사이클을 총 5번만 속눈샘 치고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내가 쓴 글, 즉 여러분이 쓴 글이 기존에 벤치마킹 했던 수준 높아 보였던 글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놀랍게도. 그럼 여러분도 부러워했던 그 정도 레벨이 됐다는 거예요. 신기할 겁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고 아마 성격 급한 분이라면 일주일 안에 끝낼 겁니다. 사기 아니냐고요? 안 해본 사람만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방법은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글도 어떤 컨텐츠에도 적용 가능한 비결이에요. 내가 뭘 잘 못한다는 건 뭐죠? 정보는 많은데 실천 안 한 것밖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필사 방법도 재료와 레시피에 해당됩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시면 여러분만의 재능과 자산이 쌓이는 거죠. 하실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재래기 구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정보, 즉 재료는 홍수처럼 넘쳐난다는 점. 두 번째, 방법도 셀 수 없이 많다는 점.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가령 라면 전문가가 될 거라면 라면 전체를 다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라면이라는 분야에서도 콕 집어서 국물라면이면 국물라면, 볶음면이면 볶음면 이렇게 한 가지만 파서 전문성을 쌓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욕심만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모든 종류의 라면 끓이기를 전부 잘하려고 하면 각종 라면 레시피에 맞게 들어가는 재료들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진라면, 짜파구리부터 돈코츠, 뭐 탄탄면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기로 말하면 라면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고 여기에 넣는 재료도 채끝 등심부터 파, 마늘, 양파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긋지긋하게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결심해야 일도 쉽고 실력이 팍팍 느는 게 보일 겁니다. 저도 온라인 판매를 잘하려고 블로그부터 뭐 카페, 인스타, 페북, 카카오 거기에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 뭐 공동 구매니 무슨 판매니 여기에 제휴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까지 전부 건드렸다가 지치고 다 포기했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뭐 하나 배우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머리가 이 되도 않는 머리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욕심을 낸 거예요. 그 뒤부터는 블로그면 블로그, 카페면 카페, 유튜브면 유튜브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만 팠어요. 그럼 이 레시피에 따라서 알아야 될 재료도 한정되겠죠. 조그맣게.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재료와 레시피는 내 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즉 타인에게서 얻는 정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처음 배우는 것들은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요소인 이 기술 단계에서는 결국 내가 알아낸 이런 정보들을 직접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타인에게서 얻은 재료와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실행했더니 거기서부터는 남의 거가 아니고
나만의 인사이트, 즉 나만의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0점 만점 중에 9점이라고요. 이런 인사이트는 무슨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시타르타의 그런 어마어마한 고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작은 것들이야. 앞서 글쓰기 필사할 때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들을 필사했더니 실력이 전혀 안 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런 문학은 진짜 타고난 재능의 영역인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빨리 포기한 거예요. 반면에 남들을 설득하려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칼럼이나 포스팅 또는 판매글처럼 실용적인 글들이, 특히 돈 버는 글쓰기, 실력을 높여주는 필사 재료로 훌륭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게 인사이트잖아요. 이 밖에도 필사할 때 볼펜 중에서도 모나미보다는 제트스트림사의 볼펜이 손목도 덜 아프고 잘 써지는구나 라든지, 작은 노트보다는 큰 노트가 필사에 훨씬 편리하다든지, 또 타이머를 40분으로 맞춰놓고 이 시간 안에 필사하는 게 덜 지루하고 재밌구나, 이런 점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영상 한두 개 올리면 저절로 유튜버가 되는구나. 그럼 알고리즘이 아니라 일주일에 영상 2개 올리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것들이 기술단에서 나오는, 실제 해본 사람들한테서만 나오는 실제 인사이트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실용적인 것들이죠.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큰 거야. 분야 관련해서도 블로그 인플루언서 되기라는 주제도 비슷한 듯 보이지만 말하는 사람마다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주제의 전자책을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인 노출도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판매 스킬이나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이유는 또 뭔가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정말로 바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찾고 그리고 해결해 주는데 집중하는 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돈 버는 아이템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어떤 전자책을 만들어야 아웃풋,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재래기 3단계 중에서 재료만 소개하는 전자책이라면 1, 2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은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를 해야 돈을 법니다 라는 뻔한 내용만 담은 전자책이 그런 종류죠. 믿기지 않지만 정말 자기 자랑이나 이건 꼭 하세요라고 하는 당위성만 주장한 책들이 진짜 많아요. 누가 그걸 몰라?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해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실제 방법과 기술 수준을 높여주는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초반에는 재래기를 몰라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재료와 레시피까지 포함하는 전자책이라면 가격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책은 하루에 한 개만 판매돼도 부수익 같은 초과 수익이 상당히 세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좋다는 강의나 전자책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쉽게 실천까지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필살기, 즉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어떤 부분에서 막혔고 이 막힌 부분을 또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법과 어떤 해결책을 숨기지 말고 빠짐없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강생이 매일 해야 할 실천 리스크까지 딱딱딱 전부 알려준다면 이런 전자책은 10만원을 넘어서 2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도 받게 됩니다. 실제 이런 전자책 많아요. 지금도 이 방식으로 남몰래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을 버는 판매자들도 많습니다. 비슷한 주제인데 누구는 빵원 벌고 왜 이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쉽게 버는지는 재래기라는 개념만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비쌀수록 수준 높고 구매력도 있는 구매자가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자책 한 개만 있어도 몇 년은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최근에 무려 한 달 넘게 누워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정리하면 재료, 레시피, 기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약한 요소가 실제 내 실력인 거고, 이 약한 요소만 찾아서 강화시키면 나도 부러워하던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나 전자책의 목차를 보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재래기 구조가 이제는 확 보일 겁니다. 좋고 나쁜 걸 선별하는 눈이 생긴 거죠. 이제 뭘 하면 되는지 알았으니까 아마 짧으면 한 달이면 연봉 1억 만드시는 분들 나올 겁니다. 안 되면 6개월 안에는 되겠죠. 몇 년 동안 인간구실 못했던 저도 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전 기술 단계인 실천을 하지 않아서 여태 돈을 벌지 못했던 거구나. 세상에 자동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부터 저는 금방 컸어요. 누가 안 잡아먹으니까 그냥 매일 2시간씩만 시간을 내서 실천만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술 먹고 놀고 그랬어요. 가장 빠르게 연봉 1억을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통점이자 특급 비결, 재래기 글천기였습니다. 뭐야, 한강이네?